처음 기업 액션에 왔을 때는 나의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잘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느껴져요. 저를 아주 개무시했어요. 듣지도 않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안 들어. 오케이 이러놓고 뒤에 가서 안 해.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매일 울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도와줄래? 그거를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AWS와 CrowdStrike에서 경험을 쌓고요. 현재는 GitHub Copilot에서 커스텀 모델, GitHub 모델, 그리고 Usage Metrics API 서비스를 개발하는 팀을 이끌고 있고요. 시니어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 백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부터 항상 미국을 가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미국으로 갔고요. 미국 땅에 떨어졌을 때 영어를 못하니까 가장 먼저 생각한 건 한국말을 아예 내 머릿속에서 당분간 지워버리자. 그래서 일부러 한국 사람 피해 다니고 한국 식당 전혀 다 끊어버리고 많이 외로웠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뭐 제가 뭐 금수저라서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봤자 해결될 게 없고 그래서 여기서밖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어떤 커리어를 해야 될지 생각할 겨를도 사실 없었어요. 뭐가 돼야겠다, 뭐를 해야겠다가 목표가 아니고요. 직장을 잡아야겠다. 그래야 식당에서 일 안 해도 되니까. 나를 써주는 회사는 어디든 가야겠다. 그게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Financial Strategy Planning 이런 쪽에서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일을 하다가 그때 이제 데이터를 뽑는 그런 일을 어쩌다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텍 붐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엔지니어링 하는 친구들 보면은 뭐야? 나의 4-5배를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가 돈이 되겠구나. 그 생각만 정말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데이터 뽑는 거 재밌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그냥 정말 막연히 그 생각으로 공부를 정말 혼자 많이 했어요. Self-taught 엔지니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마존을 가고 엔지니어링으로 옮겼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남자애들이 한 30명 있으면 저 혼자 여자고 동양인으로서 이제 외국인으로서 더구나 이제 저는 이민자죠. 미팅하면은 자꾸 내 말을 끊는 거야. 그게 난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눅 드는 것보다 차라리 할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빛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시작을 한 게 제가 얘기를 할 때 말을 끊으려고 하면 I'm not done yet, like let me finish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제스처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wow 이런 식으로 약간 당황을 하는데 처음이 힘들지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안 끊어요. 두 번째는요,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빅픽처가 있어요.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항상 퀘스천을 해요.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항상 해요. Critical thinking과 thinking about big picture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collaboration.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것만 밀어붙이고 내 아이디어만 그러면은 서포트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collaboration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추럴하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었고 이제 Cyber Security from CrowdStrike라는 곳에서 새로운 디파트먼트인데 와서 일을 하겠냐. 그때 3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 안에 60몇 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 백그라운드가 데이터 엔지니어다 보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머신러닝 팀을 리드할 수 있겠냐. 근데 저는 처음에 매니저 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코딩하는 게 좋았거든요. 사실 좋았는데 같이 일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2레벨 낮은 엔지니어였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할 거 다 하는 친구인데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내가 하지 뭐. 그래가지고 매니저가 될게. 하지만 나한테 리포트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다음 쿼터 때 내가 승진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울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난 매니저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일을 잘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이 부분은 다 많이 아는데 다른 부분은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엔지니어링 리더가 돼? 그러면서 이제 기업에서 기업 액션에 인프라스트럭처랑 하드웨어에 굉장히 가까운 팀이 있대요. 근데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제 특기가 맨 땅에 헤딩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하고 보자. 잘려도 레즈메에 올릴 수 있으니까 우선 가자. 그래서 이제 오퍼를 받아서 갔죠. 처음 기업 액션에 왔을 때는 나의 분야가 아니었어요. AI랑은 관련이 없지만 AI 엔지니어들이 쓰는 그런 CI/CD를 개발하는 그런 팀이었고요. 나보다 훨씬 잘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느껴져요. 저를 아주 개무시했어요. 듣지도 않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안 들어. 오케이 이러놓고 뒤에 가서 안 해.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매일 울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도와줄래? 그거를 한번 해보자. 그게 오히려 나은 게요. 리더들은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모른다고 하는 걸 정말 못해요. 무시당할까봐. 근데 오히려 나 이거 몰라. 도와줘. 가르쳐 줄래? 그렇게 하면은요, 이게 그럼 give and take relationship 되는 거예요. 나를 멘토링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정말 도움이 된다. 이게 리더의 자질이다. two-way street relationship이 가능해진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제가 너를 정말 잘해요. 회사에서는요, 일이 막 떨어져요. 근데 어떻게 팀은 한정돼 있는데 20개, 30개 어떻게 일을 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럼 그거를 조절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굉장히 큰 회사고 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어요. 만약에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되고 어텐션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상황이 터졌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클리어하게 많이 하거든요. 이 팀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 팀에서 개발한 이 서비스 중에 뭐가 부족했고 뭐가 안 됐고 그거를 다 쉐어를 해요. 팀 내에서도 문제가 생겨도 엔지니어한테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렇게 절대 안 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고 다 같이 리뷰를 해보자. 아, 우리가 이 부분을 미스했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미스하지 않게 이런 리뷰를 같이 하자. 그런 식으로 제가 learn from each other. blameless culture.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숨겨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면은 위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픽스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점점 리더가 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내가 매니저인데 내 말 들어. 그건 절대 안 통해요. 썸머 인턴십을 제가 관리를 했는데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인턴십이니까 정해진 프로젝트를 일을 해야 되는데 줬는데 다음날 오더니 나는 이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저 프로젝트를 하겠다. 내가 어제 엄마 아빠랑 상의를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자기는 안 하겠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들어봤어요. 네가 왜 이 프로젝트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 그 이유를 듣고 나니까 아,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새로운 제너레이션은요. 네가 뭔데 까면 까 그게 안 통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원하는 인트레스가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일을 열심히 하지. 안 그러면은 나 이 사람이랑 일 안 할래. 나갈래.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그 친구 인트레스를 듣고 나서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하지만 너는 인턴으로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 이유는 XYZ다. 그걸 설명을 했죠. 왜 이게 우리가 도움이 될 걸 생각했는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친구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들어주려고 하고 존중을 해주고요. 매니저라는 게 리더라는 게 결정 권한이 생기는 거지 내가 이 사람보다 위에급이 아니거든요. 나의 포커스는 결정을 권한이 있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인파워하고 그로우 시켜줄 수 있는지 그게 내 직업인 것 뿐이지 동등한 사람으로 인식을 해주면서도 어떻게 방향을 꾸려나갈지 같이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어요. 컴퓨터 파워랑 CPU, GPU, 그 디벨로퍼들이 CI/CD 툴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를 다 배우고 이제는 AI로 돌아가도 되겠다. 이제 좀 자신감도 생겼죠. 그래서 이제 코파일럿이 기업에서도 하이 퍼포머만 뽑아요 또. 그때 6,000명이 지원했어요. 한 자리에. 그래서 나 안 되겠구나. 우선 인터뷰를 보자. 거의 반 포기를 했는데 됐어요. 저를 뽑은 디렉터한테 가장 먼저 물어본 게 Why me?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부분이 컸대요. AI에서 요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거나 아니면 아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래요. 근데 나같이 두 부분을 다 한 사람은 많이 없대요. 제너럴리스트가 좋냐 안 좋냐에 대한 디베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쟤네가 뭘 하냐. 어떤 사람들은 제너럴리스트가 돼야지 성공을 한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둘 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너럴리스트라도요. 이 위에만 서피스 레벨만 알면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많은 부분은 알지만 이 분야에 관심이 생기고 궁금했을 때 진짜 미친 듯이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잘 될 것 같지 그냥 많이 얇게 아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AI 분야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이 분야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정말 큰 도전인 것 같아요. 특히 회사에서는 AI를 어떻게 돈이 되게 만들까? 회사들 다들 AI 하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돈이 되게 만들까? 어떤 상품을 누구한테 어떻게 팔 거야? 사람들이 계속 쓸까? 안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코파일럿을 조인하고 나서 정말 집중을 했던 게 AI가 상황을 하면서 아주 많은 회사들이 코파일럿을 썼을 때 프로덕티비티와 ROI가 어떻게 개선을 할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 걸 다 트래킹하는 usage, 커스터머
Customer Usage Metrics. 그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파일럿을 쓰고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에디터에다 쓰고 그리고 코드 서제스션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분을 액셉트 하는지 어떻게 하면 상품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커스터머들을 어트랙트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가장 힘들죠 지금.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내 팀에 어떻게 성과를 해주고 나의 사람을 어떻게 빛나게 해줄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매니저로서 완벽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치열하게 살아왔다 보니까 못하는 사람은 쳐내야지라는 게 조금 있긴 있어요. 사실. 하지만 잘난 엔지니어고 잘난 뭐 IC라도 팀이 따라주지 않고 팀이 서포트해주면 아무 소용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못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매달마다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가 더 잘해야겠다. 그래서 더 나은 리더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를 정말 많이 생각하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터뷰할 때나 뭐 아니면은 뭐 회사 내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고 어떻게 하면은 기빙 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